살다 보면 별일이 참 다 있습니다. 사고를 제가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준호 씨가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약속을 늦어서 이제 지하철 계단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앞에 오던 박 씨가 굴러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박 씨는 어깨 골절이 났고 휴대폰이 파손이 됐어요. 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병원비는 물론 이제 휴대폰 파손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이러한 사례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자기 생돈으로 피해자한테 전액을 다 보상해줘야 되고요. 얼마를 산정해서 처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회사의 도움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이 좀 비슷하네요. 이 보험사를 불러서 네. 서로의 가시를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일종의 배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사고를 쳤을 때 나의 주택에서 어떠한 피해를 줘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럴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박 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았습니까? 최 씨가 가해자잖아요. 이거를 보험사가 대신 박 씨에게 보상해주는 개념이죠. 최 씨는 이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다 있어요.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비도 발생했을 거고, 그동안에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도 있을 거고요. 핸드폰이 파손돼서 수리비 55만 원이 발생을 했고, 물적 손해는 55만 원 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적 손해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 해가지고 총 750만 원 보상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거든요.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피해자 과실이 10%가 있다, 전체 손해액 중에서 10%를 빼고 보상을 하겠죠. 예,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네. 그랬을 때 사고를 쳤으면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해당 보험회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그 입증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필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주신다든지, 피해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상대방 진단서라든지, 또 상대방 물건이 파손됐을 때는 파손 사진이나 수리비 변적서라든지 이런 거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 양쪽을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고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고 파손된 물건이 어느 정도 파손됐고 다친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조사하고요. 사고 내용을 조사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 과실이 몇 대 몇이냐 요거를 따지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 과실이 10%가 있다, 10%를 공제하고 보상을 해야 되겠죠. 피해자 과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2만 원 내지는 20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는 선배가 네. 스키를 타다가 뒷사람이 펑 친 거예요. 네. 그래서 날아가가지고 한 몇 달간 허리를 이거 복대라고 하나요? 이걸 싸고, 근데 가해자랑 전화는 되는데 네.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주겠다 그러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보험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보험사들은 어떻게 이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 가입하실 때 하나의 특약으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의 특성에 맞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고요. 자녀만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으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가격을 하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000원 안팎으로, 상품이나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 아이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축구공이 날아와서 맞았어요. 그래서 안경이 깨졌는데 이런 사례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공에 맞은 아이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 누군지 모르지만 공을 찬 사람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잡아야 되겠죠.
그 가해자를 잡아서 그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겠죠. 구급차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도 보상 가능하고요. 다만 병원에서 병원을 옮길 때 환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교통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구급상황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